자, 이번에 주의 발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주의의 폭이 길지 않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도 짧다. 또한 목표 성취에 필요한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배분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주의를 배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에 상당 시간 동안 선택적, 계획적으로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청소년 초기까지 점차 향상되는데 이는 중추신경계의 성숙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여기 중추신경계 성숙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어디? 망상체. 이 망상체가 주의 집중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이 망상체의 발달로 인해 주의 집중 능력이 향상된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주의 과정에 대한 지식, 즉 상위주의가 발달한다. 그러니까 상위주의가 뭐냐면 무엇을 배분해야 될지, 무엇을 기억 체계로 써야 할지, 전략을 써야 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지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화의 지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선호 패러다임과 습관화 패러다임이 많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선호 패러다임이 뭔지, 그 다음에 습관화 패러다임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패러다임은 뭐냐면 그 아동이 유아가 선호하는 것을 향해 그 대상을 향해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기다 써볼게요. 선호. 다른 말로 하면 흥미죠. 흥미를 갖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인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아동이 선호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나중에 아동이 뭘 더 선호하는지를 연구하는데 더 많이 본다.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거예요. 습관화 패러다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자극을 선호하고 익숙한 자극에 대해서는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자극의 선호. 그러니까 익숙한 자극, 거절.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자, 이어갈게요. 시력은 갓난아이 때에는 자극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때 완벽하게 뭔가 발달되지 않았다. 시각이 가장 나중에 발달이 됩니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5세 정도가 되면 성인 수준이 된다. 생후 4개월이 되면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색채 변별을 할 수 있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특정 범위 파장을 가진 빛을 모두 특정한 색으로 범주하여 지각한다. 자, 5세 정도에 완벽하게 되는데 5세 정도의 성인 수준이 되는데 색채에 관해서는 생후 4개월이 되면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자, 생후 1, 2개월 정도 된 아기는 사물의 전체 윤곽을 보지 않고 모서리 등 일부만을 주시하지만 생후 3개월에는 모양 항상성과 주관적 윤곽을 지각하는 등 전체 형태의 지각이 가능해진다. 형태 지각에는 운동 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생후 1, 2개월에는 일부분만을 지각한대요. 그리고 생후 3, 4개월에는 모양 항상성. 이게 뭐냐면
자극을 보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망망에 맺히는 상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은 모양이 또 다르고 멀리서 보면 또 뭔가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른 모양이 아니라 하나의 모양으로 기억하는 거. 코끼리를 위에서 보는 거랑 아래에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그것들을 그냥 하나 통일된 하나로 알 수 있는 거. 그거 모양 항상성.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형태 지각에서는 운동 단서가 주어지면 더 또렷하게,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사람의 얼굴에 흥미를 보이는데 이러한 사람의 얼굴을 선호하는 것은 얼굴이 사회적 의미가 있는 자극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선을 잡아끄는 물리적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극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리적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음영이 있고 깊이가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원초적으로 사람 얼굴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쫓아가 보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양육자가 더 이뻐하겠죠. 그러면은 애착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해요? 생존에 유리하다. 생후 3, 4개월 된 아기는 손을 내밀어 자신이 원하는 물체를 제대로 잡는 반응을 할 수 있다. 오, 3, 4개월 된 아기는 손을 내밀어 자신이 원하는 물체를 제대로 잡는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죠. 봐봐, 아기는 자기가 만지고 싶어하는 그 물건을 향해 손을 뻗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교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허공을 휘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3, 4개월이 돼서야 물체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연구하면서 중요하냐면 깊이 지각에 대해서. 음, 읽어볼게요. 생후 6개월경이면 청각당서를 이용해서 물체가 자신에게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생후 3에서 5개월경부터는 양한 시각이 발달하면서 크기 양상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생후 6, 7개월경에는 단한 단서를 이용해서 공간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청각단서 이용해서 어느 정도 멀리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 5개월에서는 양한시경. 그러니까 두 시각을 발달해서 크기 항상성.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보이는 게 다르지만 사실 크기는 같은 거다. 그런 거. 알 수 있는 게 3에서 5개월, 6에서 7개월은 단한 단서. 한 가지 시각을 이용해서 공간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어, 나하고 멀리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 시각 절벽을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깊이를 지각하는 능력은 생후 초기 수개월 이내 일찌감치 나타나지만 깊이에 대한 공포 반응은 생후 6개월 이후에야 나타난다. 그러니까 깊이를 지각하는 건 일찍 나타나요. 근데 그 공포 반응은 6개월 이후에야 나타난다. 이는 깊이에 대한 공포가 독자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깊이를 지각하는 능력은
생후 빠른 초기에 발생하지만 그거에 대한 공포 반응은 6개월 이후에 나타난다. 아기는 출생 이전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출생 직후 몇 시간 동안 코감기에 걸린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니고 약간 멍멍한 수준으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은 소리의 차이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높고 낮음에 대해서도 구분할 수 있고요. 고주파를 더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 달리 반응할 수도 있어요. 낮은 소리는 되게 아이들을 차분하게 하고 엄마 소리에 대해서 더 잘 반응을 하죠. 자, 소리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소리의 위치. 소리 위치. 이 소리 위치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성장하면서 사라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후쯤에 나타나는데 그때는 더 정교하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사라짐. 그래서 정교. 이런 걸 U자형 발달이다. 넘어갈게요. 아기는 사람의 말소리, 특히 모성어. 이 모성어라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 쓰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말해요? 느리게. 속도는 느리게, 억양은 과장돼서. 그 다음에 높이는 높게. 아이고 그랬어요. 이렇게 과장하잖아요. 모성어. 그걸 모성어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들을 아기들은 선호한대요. 또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선호한다. 애착이 더 형성되는데 유리하겠죠? 이런 선호는 언어학습뿐 아니라 엄마와의 애착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기는 사람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음소를 구별할 수도 있다. 사실 음소 지각에는 3개월 된 아기가 성인보다 더 낫다. 생후 10개월 미만의 아이는 현존하는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는 음소들을 분별할 수 있으나 생후 1년 정도 되면서부터는 모국어에서 사용되는 음소들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음, 자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후 1개월 된 어린아이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모음의 소리를 범주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모음의 소리, 범주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 범주적이라는 게 뭐냐면 바와 파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이잖아. 그러면 여기 어느 순간에는 바로 인식하고 어느 순간에는 바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최근 연구는 생후 1개월에도 안 된 영아가 감각관 지각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시각과 촉각을 연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후 4개월경이면 시각과 청각의 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오돌오돌한 그 공갈 꼭지가 있고 매끈한 공갈 꼭지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각각 물렸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문 거를 나중에 보여줘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은 오도도돌한 걸 문 사람은 아이는 오도도돌 문 그 공갈 꼭지를 민문이 공갈 꼭지보다 더 오래 보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시각하고 촉각을 짝 지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기는 일찍부터 시각과 신체 감각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타인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 자신의 운동 근육을 사용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 행동이 가능해진다.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신체 감각으로 기억해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다시 모방할 수 있다. 이거를 모방 행동. 넘어갈게요. 아기는 한 번 경험한 사건이나 사물을 매우 일찍부터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도 알아볼 수 있으며 적절한 인출 단서를 주면 잊혀진 기억이 되살릴 수도 있다. 단, 한 번 경험한 사건을 생후 3개월이 된 아기는 8일까지, 6개월이 된 아기는 2년이 넘어서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여기서 하나 알아볼 거. 적절한 인출 단서가 주어지면 잊혀진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재인 기억. 그러면 여기 있다. 재인 기억과 반대되는 회상 기억. 이거는 뭐겠어요? 인출되는 인출 단서 없이 그냥 스스로 자각하는 거, 지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래서 재인 기억보다 더 늦게 발달한대요. 생후 8에서 12개월경이 되어야 나타난다. 이런 회상 기억에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자,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가리키는 일화기억은 일화기억이 뭐다?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일반적인 사건 표상들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이게 무슨 말이다?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경험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핵심적인 것만 기억하는 거. 여행을 가요. 독특한 경험을 하죠. 갯벌을 가고. 근데 그런 경험보다는 여행을 가서 밥을 먹고 씻고 이렇게 되게 일반적인 거, 언제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2세 정도 되면 매일의 일과를 사건 발생 순서와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스크립트의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스크립트는 연령에 따라 그 구성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또 다양해진다. 인과관계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일화 기억 중에서도 개인의 삶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리켜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딱 띄어져서 내에게 되게 중요한 것, 독특한 경험, 이런 자서전적 기억 발달은 아동이 부모와 같이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들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건을 경험하는 시점에서 그 경험을 말로 옮기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자서전적 기억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 3살 이전의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해야 무언가를 기호화하고 부호화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기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학령 전기와 학령 초기의 어린 아동도 사건의 세부 사항은 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핵심 내용은 비교적 잘 기억하며 구체적인 단서를 주면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 아동은 정확한 사실을 많이 기억해내면서 그와 동시에 부정확한 사실도 많이 기억해내며 개연성이 있는 내용을 강력하게 또 지속적으로 암시하면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도 일어났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에선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서 암시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되게 어떤 측면에서 정확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확한 것들을 기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런 암시적인 기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억 못해요. 근데 자기가 진짜 경험한 거는 세부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경험은 세부적으로 경험. 이 암시라는 게 되게 웃긴 게, 그리고 자기가 늘 하던 거에서 일관성이 있으면 더 잘 기억한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길 잃어봤잖아. 그럼 길 잃어보지 않은 아이들도 그럴 수 있었겠다 하면서 나 길 잃어본 적 있어 라고 기억할 수 있는데, 너 관장해봤잖아. 이런 거는 흔치 않잖아요.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력은 정보 처리 속도, 정보 저장 공간, 그리고 억제력 등으로 나눠져요. 한번 봅시다. 정보 처리 속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정보 저장하는 공간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 정보 저장은 우리 저번에 배웠죠? 감각이 있고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용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이 단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단기가 성인이 되면은 뭐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 5개에서 9개. chunk. 이 억제력은 뭐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과제 해결에 적절한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부적절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억제력인데, 이 나이가 들면 이 억제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초 능력은 발달 초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기들이 출생 직후부터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며 기억 전략이나 상위 기억 등을 사용할 수 있기 이전부터 상당량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암송, 조직화, 정교화 등 더 많은 전략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자, 전략 사용은 기억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암송은 뭐예요? 똑같은 걸 반복. 조직화는 범주화. 다 알죠? 정교화는 뭔가 짝지어서 이해하는 거, 암기하는 거. 예를 들면 영어 단어 외울 때 그 영어 단어들을 활용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는 거. 어린 아동은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7세 정도에는 인출 단서를 스스로 생성하고 활용하지 못한다 해도 단서가 주어지면 이 단서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인출해낼 수 있다. 적응적 전략 선택 모델에 따르면 전략의 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령의 증가에 따라 더 효율적인 전략이 점점 더 많이 선택되고 사용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뭐 암송 조직과 정교회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때 적재적소에 따라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가 판단이 되면 아동이 그거를 스스로 선택한다. 오케이. 이거를 누가 주장했다? 적응적 전략 선택 누가 주장했다? 시글러. 시글러. 오케이. 시글러. 기억력의 한계, 과제의 난이도, 전략의 효율성 등 기억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이에 대한 지식을 상위 기억이라고 한다. 뭔가 기억 발달에 있어서 기억력의 한계, 과제의 난이도, 기억력의 효율성 등 기억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이, 이런 걸 상위 기억이라고 한대요. 이 아동의 상위 기억은 4에서 12세 사이에 크게 향상된다. 그리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기가 그만큼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경험했어요.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제가 기억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물을 먹으니까 어, 확실히 기억하는 게 수월해졌어요. 왜냐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뭔가 딱 찌어지고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 간의 연합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므로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의 지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기억 전략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든 아동이 기억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려는 내용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